왜 창업 가면 뭐 저기 송도나 뭐 청라 가면은 100% 받을 수 있는데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세금 내고 있냐. 공유 오피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드햄세어 법인입니다.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결제 보면서 이 영상 꼭 찍고 싶었어요. 공유 오피스 얘기.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 주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나가면서 납세자들한테 이거를 꼭 체크를 좀 부탁했거든요. 제가 담당자들한테. 진짜로 쓰셨냐? 집이 서울인데 여기 송도나 저기 김포에 공유 오피스 쓰시는 거 진짜로 사용하셨냐? 이거 꼭 체크하자. 나중에 이거 가산세로 막 진탕 맞을 수 있다. 이거 꼭 확인하자 했는데 웬걸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2, 3년 전에 이게 좀 대대적으로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왔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세무조사 나왔다고 제가 영상도 찍었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안전하게 공유 오피스 사용하시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앞서서 2024년 11월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공유 오피스 악용 사례 막 이러면서 조사할 거다 이랬어요. 실제로 조사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조사 대응도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 추징도 많이 당하셨어요. 하지만 잘 쓰셨던 분들은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거든요. 제 안에. 공유 오피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유 오피스의 악용 사례들을 먼저 좀 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불법은 아니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창업 중소기업 제가 많이 설명했었죠. 이게 청년이거나 그리고 수도권 밖에 창업하거나 이러면은 창업 감면이 뭐 최대 100% 적용이 된다. 이 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50%, 근데 밖에서 창업하면 100%, 그리고 청년이 아닌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은 0%, 그런데 밖에서 창업하면 50%. 이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공유 오피스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으면은 악용할 수 있겠죠. 50% 받을 수 있던 분이 100% 받을 수 있고 못 받던 분이 50% 받게 되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서울은 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에요. 조금 가까운 뭐 김포나 뭐 여기 강남 쪽 용인이나 남양주나 아니면 이쪽 뭐 가산 쪽이나 이쪽은 송도로 넘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출퇴근을 거기로 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출퇴근 안 하고 그냥 주소만 그냥 따놓고 사업장 주소는 저는 여기에요. 근데 다 서울에서 업무 처리하고 그래 버리니까 이거에 악용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부가세법 하나 읽어드릴게요. 부가가치세 6조에는 사업장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항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사업을 하라 이거죠, 사업장은. 그런데 3항 2항에 따른 사업장 주소를 두지 않았으면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공유 오피스를 가서 전부 또는 일부를 잘했으면 거긴 사업장이 된다. 그런데 안 했어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집 주소가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 썼으면 그냥 집 주소가 사업자 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2, 3년 전까지는 이게 괜찮다고들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안 돼 있었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문제가 돼요. 실제로 세법상으로도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공유 오피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신 분들이 공유 오피스만 주소를 따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법에서 보세요. 사업장 주소라는 거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야 되는 건데 아예 안 했어요. 집에서 촬영도 하고 뭐 유튜버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촬영 다 하고 업로드 다 하고 그냥 사업장 주소만 송도다. 이래 버리면 세법상 부가가치세법 상황상 사업자 주소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집 주소가 사업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세법 구조로도 안 되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많이 알아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어떤 유튜버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창업 가면 뭐 저기 송도나 뭐 청라 가면은 100% 받을 수 있는데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세금 내고 있냐. 이러면서 막 유튜브 영상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를 국세청도 많이 알게 됐어요.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이렇게 악용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갖고 실제로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상황. 그러면 공유 오피스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제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면 사업장 주소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해야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거냐? 이거 요즘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정답은 간단하죠? 일단은 사업을 공유 오피스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는 원래는 없잖아요. 감독님 어디 뭐 사업한다고 평소에 뭐 사진 찍어두고 뭐 이력 남겨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유 오피스를 요즘 이상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력이 좀 필요하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응하면서 이런 증거 자료나 이력이 없으면 대부분 부인당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집이 서울 마포인데 김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얻으신 분인데 실제로 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좀 불분명했어요. 거기 공유 오피스에서 출입 내역도 없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가가지고 뭐 식사 굳이 하실 필요 없으니까 뭐 카드도 안 썼고 뭐 그랬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세금 두들겨 맞았어요. 없으니까 좀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대비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좀 잘 만들어 두시는 것도 세무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 국세청 행정 업무는 공유 오피스에 가서 하자. 요즘에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거 하면은 국세청에서 다 IP 추적 가능하거든요. IP 추적하면은 거기가 어딘지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세청 행정 업무,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뭐 세금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공유 오피스를 가서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거를 좀 사진으로 좀 남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조사 대응하면서 사진 찍어 두신 분들이 참 잘 넘어갔어요. 사업 진짜 하시는구나. 뭐 실제로 뭐 노트북 켜놓고 이렇게 찍어 놓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양이 상당하고 그래 버리니까 사업 진짜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넘어간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업종별로 좀 사업 행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유 오피스 많이 이용하시는 업종들이 유튜브 하시는 뭐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하시는 분들이 공유 오피스 참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업종의 주된 업무는 뭘까요?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거나 업로드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구독자나 이렇게 소비자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공유 오피스에서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업무도 하고 사진도 좀 남겨놓고 동영상도 좀 남겨놓고 그런 거를 남겨두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공유 오피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나 플랫폼 이런 데다가 이제 물건 실제로 올리는 거, 그런 것들 공유 오피스에서 하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게 마케팅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실제로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행위 하시고, 그리고 고객들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공유 오피스에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게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건설업 하시는 분들. 건설은 이제 나가서 대부분 출장 업무잖아요. 이제 현장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공유 오피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건축 설계하거나 디자인 하시고, 그리고 건축은 또 본인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또 공유 오피스에서 작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견작소를 만드시거나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현장 업무 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공유 오피스에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분들, 정보통신업 계열에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도 공유 오피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관리나 마케팅 이런 것들 감이 좀 오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이 업종에 대한 주된 업무를 공유 오피스에서 하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처럼 뭐 사업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공유 오피스는 요즘 국세청에서 좀 안 좋게 보니까 실제로 이 이력들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고 메모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공유 오피스에서 나의 출입 내역을 좀 관리하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유 오피스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거를 출입 내역으로도
증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서 실제로 내가 이 출입을 언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또 부수적으로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용 카드 좀 잘 쓰세요. 인근에서 식사하시고 뭐 음료 드시고 차량 주유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를 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업용 카드도 잘 이력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자 이거예요. 공유 오피스에서 주소만 따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거 자료들을 평소에 좀 잘 남겨주자. 그러면 공유 오피스는 임차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좀 트렌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공유 오피스는 위험해요. 라고 좀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공유 오피스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가 공간이 잘 구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서류성화로만 돼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 공유 오피스 자체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딸려 있는 식구들, 우리 사업자들이 다 같이 사업장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유 오피스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 이용하시면서 나 비상주 고객인데 거기 이용해도 되나요? 저희는 비상주 고객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없어요. 이런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출입 내역 되냐, 그리고 실제로 가서 사업 이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비상주 고객은 오면 안 된대요. 이런 공유 오피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놓고 우린 사업장 주소만 따드릴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럼 세법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 오피스는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잘 기획이 돼 있는지 먼저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내가 비상주로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문이 열려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공유 오피스 자체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번 종소세 신고하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창업감면 이렇게 받으시면 위험하다고까지 설명을 드리고, 창업감면에 적용 안 시켜드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이거 꼭 설명드려야겠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 오피스 잘 이용하셔서 사업에 도움 많이 되시기를 좀 바랄게요. 저희 로뎀 세무법인에서 공유 오피스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많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상담 요청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공유 오피스도 있어요. 로뎀 포레스트라고, 많은 관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